한국의 심청전보다 약간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일본판 심청전, 공양하는 소녀, 매우 거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신매매에 관하여입니다. 빈곤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옛부터 일본은 국법으로 엄하게 인신매매를 금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주로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하여 인신매매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 사회 속에서 노예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빚에 얽매이거나 말장난에 속아서 폭력과 협박 등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성매매나 부당한 저임금에 긴 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노예로 정의될 수 있지요. 2015년에는 16인의 일본인 여성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뉴스가 있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전쟁 패전국의 병사와 사람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장을 통하여 판매되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노예를 거느린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노예는 곧 재산을 의미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역사 속의 수많은 전쟁의 기록은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인신매매를 위한 무역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을 모집하여 출정을 하면 노예상인뿐만 아니라 무기상인, 택배업자, 환전상인, 오락풍속업자 등등의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병사들과 동행을 하였지요. 물론 이들 대부분은 전쟁 자금도 대주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인신매매 시장이 열려 패전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또 멀지 않은 때의 서구 사회에서는 상인들을 통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매매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조선시대를 보면 사노비 혹은 공노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머슴은 노비와 달리 오늘날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과 같은 위치였다고 보여집니다. 머슴과 구분되는 노비는 값이 매겨지고 또 상속되는 재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망다니거나 숨어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다니는 주인이나 추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노예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일부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노비는 실제로 노예였던 셈이지요. 일본은 고대부터 인신매매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세 일본에는 인신매매에 의한 노예제도가 실제하였다고 시미즈 가스유키 메이지대 상학부 교수는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신매매는 국법으로 금지돼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인신매매가 있어 왔다는 것이지요. 기근이 심하여 식량이 귀하고 또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공공연하게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굶어 죽기보다는 아이를 지주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아이도 살리고 부모도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즉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가족 모두가 살아남는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일본에는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린 아이를 다시 사들이려는 하층민과 이를 비싼 값에 되팔려는 지주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간 노예와 이를 찾는 추노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인신매매의 이야기를 찾는다면 아마도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이겠지요. 아버지의 눈을 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팔아 공양미를 마련하였다는 이야기이지요. 물에 빠진 심청이는 죽지 않고 용궁에서 지낸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심청이의 아버지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은 심청이를 구하기 위하여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아니고 자연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몸이 되었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겠지요. 오직 부처님과 용왕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토속 민담이 이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천년 묵은, 이무기, 뱀, 진해 등의 제물로 바쳐지는 소녀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가끔은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지요. 한국의 심청이와 닮은 듯 하지만 다른 일본판 효녀 심청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가면창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고전 예능 중의 하나인 능아위 자연거사 진행고지라는 작품 속에 공양 드리는 소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자연거사는 가마쿠라 시대 교토에 실제했던 인물로서 반은 사찰에서 반은 속세에서 지내는 설법사입니다. 그의 설법은 알기 쉬운 해설과 노래와 춤이 있는 퍼포먼스로 유명하였지요. 그의 설법회는 언제나 열성적인 팬들로 초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인기 강사 스님이었고 또 그때의 슈퍼스타 아이돌이었던 셈이지요. 교토 히가시야마의 운고사라는 사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찰의 수리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7일간 열리는 일종의 부흥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경내는 자연거사를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그 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공양을 위하여 예쁜 보자기를 시주로 가져온 14, 15세가량으로 보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실 소녀는 자신의 몸을 팔고 그 대금으로 부모님을 위한 독경을 위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나 사찰에는
헌금하는 신도들이 봉투에 적는 소원 목록 혹은 기도 제목과 함께 자신을 판 돈을 감싼 보자기를 들고 온 것이지요. 그녀의 시주 보자기를 본 자연거사는 직감으로 그 속 사정을 눈치챕니다. 틀림없이 이 소녀가 자기 몸을 팔은 헌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보자기 속에는 힘들고 원망스러운 세상을 빨리 떠나 저 세상의 부모님과 함께 극락의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가 자기 몸을 판 뒤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하여 설법회에 나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소녀가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조직의 두 사람이 소녀를 데리려 옵니다. 그리고 아직 설법도 듣지 않은 소녀를 억지로 데려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자연거사는 곧 설법을 중단하고 소녀의 시주 보자기를 들고서 두 사람과 소녀의 뒤를 따라서 뛰쳐나갑니다. 이들은 소녀를 배에 태워 막로를 저어 나가려는 때이었습니다. 소녀는 안타깝게도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지요. 뒤따라온 자연거사는 배에 올라 보자기에 돈을 돌려줄 테니 소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녀를 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한번 사들이면 다시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법이다 라고 하며 자연거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연거사는 사찰에도 법이 있다. 이러한 자를 보고 구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찰로 돌아갈 수 없다 고 반박합니다. 이리하여 양쪽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갑니다. 결론으로 자연거사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노래하고 춤을 추어 이들을 감동시키고 소녀는 구출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소녀를 구하기 위하여 슈퍼아이돌 스타가 즉흥적으로 특별 라이브쇼를 하여 팔려가는 소녀를 구하였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전승이 한국의 심청이 이야기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아마도 윤궁과 용왕 등의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노예제도와 다르게 한국과 일본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족을 노예로 부렸다는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옛날 사람들은 매우 지독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인신매매는 흔한 비극입니다. 장기매매, 중노동, 성적 탈취 등등의 목적으로 일어나는 비극이지요. 빈곤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선진국인 현재의 일본에서 인신매매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현재도 옛날과 같은 인신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과 젊은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일본에서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NGO 워크프리 파운데이션이 2018년 발표한 세계의 노예 지표에 따르면 일본에만 약 3만 7천 명의 노예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비극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일본 사회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피해자는 어린이나 젊은 여성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8년 현재로 피해자의 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인신거래 혐의로 검거되는 인원은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루빨리 이러한 악습을 끊고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세계 속의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인격이 보장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2023년 정초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심청이 보다 약간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일본판 심청이 공양하는 소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30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